안녕하세요. 2026년 1월 4일자 신년 첫 번째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메타, 브로드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 차트 먼저 보시죠. 엔비디아 차트고요. 지난주에는 그 홀리데이 시즌인데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보였죠. 그리고 나서 29, 30, 31일까지 191.05랑 184.48 이 안쪽에 박스권에서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금요일에 다시 상승세를 보이나 싶었다가 결국은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뭐 그 이전에 엔비디아가 그 중국 쪽 쿼터 이런 것들이 발표되면서 좀 호재로서 인식이 됐는데, 사실 엔비디아 칩 하나만 팔렸다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장을 이끌 수 있을 만큼의 어떤 파괴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리고 뭐 볼륨 보시면 알겠지만 볼륨 자체는 뭐 그 이전에 있었던 평일 수준에서는 못 미쳤지만, 그래도 그 1월 2일에는 그 연말 홀리데이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볼륨이 나왔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 새로운 그 펀더멘탈적인, 그러니까 그 회사의 그 향후, 이 기업의 향후 발전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다시 엔비디아의 그 상승세를 부추길 거라고 보기에는 이제 당분간은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 기술적인 부분,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새로운 이노베이션이 있을 만한 분위기보다는 오히려 AI 산업의 서비스적인 측면이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크고, 제가 그, 그 연말 그 새해 인사드리면서 페이스북이랑 커뮤니티 게시판이랑 이렇게 올려드렸던 그 2026년 전망 뭐 비슷한 그런 거에서는 그 AI의 패러다임 전환이 또 한 번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엔비디아 같은 그 하드웨어 그룹에 영향을 줄 만한 것은 딱히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런 패러다임 체인지에 의해서 칩의 수요가 더 많아진다 정도로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게 영향을 받는다고 해도 지금까지 그 GPU가 독점해왔던 그런 그 AI 산업의 하드웨어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엔비디아 수요는 어느 정도 계속 유지가 되고, 새로운 수요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고 그 독점적인 지위가 계속 유지되는 상황이 다시 돌아오기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지금 212.19를 물론 넘어설 수는 있습니다만, 그 여기까지 오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윗부분 200달러대의 그 가격, 뭐 가치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크적으로는 뭐 상승세가 꺾인 다음에 어느 정도 횡보로 갔지만 조금 더 튀어 올랐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여기에서 그 이 영역, 그 190대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면 뭐 180하고 180하고 195 사이, 뭐 이 정도, 이 영역이죠. 이 영역에서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테크 뭐 이런 건 지워줘도 되고요.
이런 것들도 이제 다 지워도 되겠네요. 뭐 신년 되면서 한번 싹 어, 신년 되면서 한번 싹 여기 이거는 놔둬도 되겠죠. 그리고 얘도 그렇고 얘도 이제 지워줘도 될 거고 이런 것들도 한번 싹 지워줄게요. 얘는 놔둬도 되겠죠. 예. 예, 조금 더 깔끔해졌습니다. 레벨은 웬만하면 안 지우죠. 뭐 특별히 필요 없는 거 이외에는. 하지만 트렌드 라인들은 상황에 따라서 좀 얘도 일단은 놔둬보겠습니다. 뭐 여기까지 내려올 가능성은 없지만 아닌가요? 이거 지워줘도 되겠네. 지워줘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엔비디아는 당분간은 크게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애플인가요? 애플이죠. 애플. 네. 애플은 크리스마스 뭐 그 연말 홀리데이 시즌을 큰 무리 없이 그 큰 움직임 없이 이 레인지 안쪽에서 계속 보냈고요. 그리고 다운 트렌드 라인도 그냥 넘어갔죠. 금요일에 넘어갔고 다시 내려오긴 했지만 이건 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금요일에도 한번 치고 올라갔지만 277.32 277.32에서 뭐 저항받고 바로 내려왔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도지를 만들면서 뭐 실질적인 움직임은 뭐 1월 5일 이후가 지나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애플은 특별히 뭐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 이전에 있었던 것도 뭐 이런 거 정도는 지울 수 있겠고요. 얘도 마찬가지. 얘도 이 밑에서 올라오는 그 큰 흐름이긴 한데 아직 뭐 내려오려면 의미가 그래도 뭐 그 아주 오래 뭐 이건 뭐야? 내년 8월, 내년 12월 이런 때까지라도 남겨놓을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서 쟤는 그냥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것도 네, 뭐 이 정도죠. 네. 그래서 특별히 없고 뭐 애플은 큰 악재만 없으면 또 딱히 하락할 이유도 없는 그런 소위 이제 우량주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이제 몇 년 후까지 내다본다면 과연 애플이 모바일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뭐 그런 거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들이 제기됐었죠. 2025년 와중에. 그런데 이제 신제품 나왔을 때도 오히려 되게 안 좋은 평가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뒷받침이 되면서 날아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당분간 애플도 큰 악재가 없을 것 같고 그렇게 그 시장 분위기가 안 좋다고 해도 크게 빠질 만한 그런 종목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 레인지 무브를 하겠지만 뭐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에 따라서 움직이긴 하겠죠. 그래서 당분간은 이 레인지를 벗어날 만한 요인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어닝이 지금 1월 말에 잡혀 있는데 이건 확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확정은 아니라서 뭐 이게 미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닝까지도 아직 한 달여 정도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애플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마이크로소프트죠.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금요일장에서 굉장히 많이 빠졌죠. 금요일장에서 빠지는 바람에 이 핑크색 레인지 꽤 오랜 시간 지켜왔던 사실 이 핑크색 레인지는 여기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개를 아웃라이어로 보고
그래서 11월 중반부터 시작된 행보에 이게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내려갔다가 왜 빨간색이 아니죠? 이런 식으로 내려갔다가 이런 식으로 횡보로 전환이 된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 핑크색 레인지 안쪽에서 이렇게 움직였고, 뭐 이렇게 한번 삐죽 나온 것도 크게 의미를 둘 필요 없이 이 핑크색 레인지가 굉장히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일단 일시적으로 깨졌습니다. 이게 계속 밀고 내려갈지 아니면 다시 이 핑크색 레인지 안쪽으로 들어올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월화수가 핑크색 아래쪽에서 일단은 형성된다고 해도 일단 걸쳐 있으면 다시 안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3일 정도 이렇게 굉장히 많이 밀고 내려왔더라도 다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일단 한번 이렇게 걸쳐서 깨졌다고 해도 걸쳐만 있으면, 걸쳐 있는 게 중요합니다. 컨펌이 되면 얘기가 달라요. 그러니까는 고점이 이 475.20보다 낮으면 그때는 이야기가 다릅니다만, 걸쳐서 이렇게 475.20을 뚫고 내려와 있다고 하더라도 한 2개, 3개 정도는 다시 들어올 수 있을 만한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고 컨펌이 되면 더 밀고 내려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468.35가 굉장한 지지선으로 작용을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걸쳐서 뚫리되 468.35가 얼만큼 지켜지는지, 그리고 이런 경우에 니들이 굉장히 길면 여기서 지지받았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이게 니들이 짧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지지를 받으면 이건 확실하게 지지받았다라고 생각은 할 수가 있지만, 길쭉하게 된 경우에는 이게 일시적으로는 뚫렸다 할지라도 여기서 지지를 받는 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들 길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월화수가 다음 주 월화수 신년의 실질적인 첫 트레이딩 3일이 어떤 식으로 되느냐에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 계속 내려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반등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이 횡보가 유지될 것인지를 결정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 5일, 5일, 6일, 7일 이 3일이 굉장히 중요한 그 트레이딩 데이가 될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에게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얘도 얘네들은 놔둬도 될 것 같고요. 얘네들은 필요 없어 보이죠. 얘네들 필요 없으니까 얘네들도 얘는 이 트렌드 라인을 유지를 하려면 이 패러렐 채널 유지하려면 이 트렌드 라인 놔둬야 되겠죠. 그리고 뭐 많이 지웠었네요. 얘네들은. 네. 그래서 일단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알파벳이네요. 네, 알파벳이 그 QQQ 그 홀딩 레이쇼에서 굉장히 많이 쫓아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부진했던 영향이 있죠. 그래서 알파벳이 신고점을 달성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QQQ 홀딩 레이쇼로 제가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 하는 순서를 정하기 때문에 그 순서를 보시면 지금 그 나스닥 상위 종목들이 그 대형 기술주들이 어떤 식으로 웨이트를 가지고 있는지 순서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좀 챙겨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고요. 지워줘도 되죠. 그래서 뭐 지난주에 조금 그 홀리데이 주인데도 불구하고 그 핑크색 레인지 바깥쪽으로 갔다가 여기 이 중요한 트렌드 라인에서 지지받고 올라갔죠. 그리고 이 삼각형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 봐야 된다고 했는데 삼각형을 극복을 못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어떻게 될 것인가를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밀리다가 결국 화요일, 수요일에는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위쪽으로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걸쳐 있었죠. 걸쳐 있었고 출발은 갭 상승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 삼각형, 이 빨간색과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의 이 삼각형에서 아래로 내려갈지 위로 올라갈지가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금요일날 위쪽으로 올라가나 보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31.31까지도 뚫고 올라가나 싶었는데 여기서 저항받고 바로 밀려 내려왔죠. 뭐 보시면 15분봉 보시면 오프닝에서 그냥 바로 치고 올라갔다가 바로 빠져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쭉 올라갔다가 결국은 갭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밀려 내려와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서 걸치는, 그러니까 컨펌이 안 된 거죠. 이 브레이킹이. 그러니까 걸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도 이게 워낙 이 봉이 길고 여기서 많이 벗어나 있기 때문에 여기에 걸쳐 있다고 해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을 완전히 벗어났지 않았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워낙 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일단은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을 벗어나서 이 삼각형에서는 위쪽으로 자리를 잡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물론 여기서 뭐 개파락 해가지고 뭐 여기서 다시 시작을 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월요일에는 이 근처에서 장이 시작된다고 봤을 때 이 빨간색 트렌드 라인을 따라서 올라가면서 삼각형에서는 위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이 321.31을 과연 뚫을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서 역사상 고점까지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로컬리 상승 모멘텀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알파벳은 상승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정도로 일단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아직은 뭐 보시다시피 아직은 이 움직임이 횡보로 전환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이 4개의 봉도 있고 여기에서 분명히 핑크 레벨에서 그 지지를 받은 건 맞아요. 하지만 얘네들 아웃라이어로 놓기에는 이 봉의 길이들이 좀 너무 길고 그리고 니들이 짧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아웃라이어로 보기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핑크색 레벨 안쪽으로 다시 들어왔다는 게 중요하고 여기에서 이 핑크색 레벨에서 이렇게 향후에 횡보할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은 아직 횡보라고 컨펌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따라서 올라가서 그 역사상 고점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횡보를 이어갈 가능성보다는.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당연히 뚫어요 이런 정도는 아니고 일단 여기까지 도달을 했을 때 과연 뚫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보아야 이게 횡보로 가겠구나 아니면 추가 상승을 하겠구나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 상태로는 하락 전환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그러기에는 이 빨간색 트렌드 라인, 아주 오래된 빨간색 트렌드 라인이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시를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얘를 언제죠? 뭐 1월 중순 이후에 뚫는다고 하면 하락 전환보다는 횡보로 전환할 확률이 더 높다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파벳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아마존이군요. 아마존은 홀리데이 시즌에 이렇게 잘 올라가서 핑크색 레인지에서 저항받고 다시 밀려 내려오는 과정이었는데 금요일에 이렇게 확 치고 내려올 줄은 몰랐네요. 물론 장 초반에는 상승을 해서 이 레인지의 상한선을 뚫으려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긴 했습니다만 그렇지는 못하고 다시 밀려 내려와서 오히려 하한선에 닿고 지지받고 안쪽으로 들어오는 이거는 뭐 금요일에 이런 이벤트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뭐 볼륨을 한번 볼까요? 볼륨 여기는 안 돼 있었네요. 볼륨을 봐도 뭐 볼륨이 그렇게 평일에 비해서 작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제 볼라타일하게 거래량이 많았다고 봐야 되겠죠. 리퀴디티가 그만큼 있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어쨌거나 강한 변동성을 보여줬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다음 주는
다시 이 핑크색 레인지 안쪽에서 장이 벌어지겠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토요일 동영상에서 12월 19일 레벨로 다시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딱 그런 분위기죠. 그래서 그냥 얘네들은 보너스 트레이딩 데이고 12월 19일 그 종가가 뭔가 새로 시작하는 달에 그러니까 새로 시작하는 그러니까 신년 2026년의 트레이딩 데이의 첫 날에 다시 이 12월 19일 레벨로 돌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몇 주 전에 여기도 비슷한 느낌이죠. 그래서 다시 되돌아와서 여기서 다시 시작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서 핑크 레벨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이 모습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운 트레드로 내려왔다가 다시 회복하는 과정에 있어서 올라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왔지만 이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핑크와 이 위쪽에 있는 핑크 이 레인지가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 일단은 이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지켜지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그런 흐름이 있는 상태에서 12월 19일에 그 장이 마감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그러니까 횡보가 컨펌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12월 19일을 맞았기 때문에 이 이후의 것과 상관없이 이 레인지가 유지된다는 보장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33과 25.12를 참고는 하시되 그리고 얘네들이 다른 것들보다 강한 거는 맞기 때문에 얘네들을 참고를 하시되 하지만 완전히 횡보가 컨펌이 되지 않았다는 거를 염두에 두고 트레이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애 지워줄 거를 지워줄게요. 얘 지워주고, 뭐, 이렇게 내려오는 얘네들도 이제는 지워도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아마존은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메타네요. 메타. 네, 메타도 뭐 다시 여기서 보인 12월 19일 레벨이 여기였는데, 그죠? 여기였는데 크게 벗어나지 않고 움직이다가 그리고 저도 핑크색 레벨 이렇게 했었고 요 핑크색 레벨 안쪽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뭐 여기에서 그렇게 큰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존과는 달리 메타는 이 핑크색 레벨이 굉장히 강하게 이미 컨펌이 됐다고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올라왔다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고 하는 그러니까 횡보가 컨펌이 된 상황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 전주에는 뭐 이렇게 올라왔다가 내려오긴 했지만 662.67 아래쪽으로 결국은 밀려서 내려왔고 638.40에서 크게 그 뚫고 내려갈 만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거나 아니면 다시 이 안쪽에서 계속 그 레인지가 유지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뭐 이런 것들 다 지워줄게요. 여기서 올라오는 얘네들도 이제는 뭐 지워도 되겠죠. 트렌드 라인도 지워도 되겠고 여기까지 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얘도 지우고 얘도 지우고요. 깔끔하죠? 네. 그래서 얘네들도 사실 필요가 없어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핑크색 레인지 유지되고 있고 크게 변할 것 같은 느낌은 없습니다. 테크상으로는. 네, 그 정도로 메타는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브로드컴이네요. 브로드컴. 네, 브로드컴도 뭐 그 전에 이렇게 막 엄청난 변동성으로 움직였던 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홀리데이 시즌에는 첫 이틀은 좀 많이 움직였습니다만 24일 이후로는 크게 안 움직였죠. 그리고 금요일 날에 이 전보다는 많이 움직였지만 평소에 움직였던 거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 크게 움직였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거꾸로 이때 내려왔다가 올라가서 다시 밀려 내려오는 포인트에 그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를 이렇게 설정을 해놨는데 여기 닫고 내려오진 않고 일단 뚫고 올라갔다가 다시 밀려 내려왔다. 이거는 브로드컴이 그랬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장의 분위기가 장 초반에 상승했다가 빠지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근데 357.02를 한번 볼까요? 이게 357.02에다가 요걸 한번 그려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357.02 빨간색으로 좀 특별하게 357.02 저는 이거 아직 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렇게 했을 때, 자, 과연 15분봉에서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357.02, 여기서 특별히 쉬어가는 느낌은 없었죠. 그 상승할 때. 하지만, 내려올 때는 지지를 받으면서 이게 지지선으로는 작용을 했다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뚫리고, 올라갈 때도 저항선, 그리고 다시 밀려 내려오는. 그래서, 처음 들어갈 그 15분봉 기준으로 처음에 올라갈 때는 여기에 큰 지지 저항이 없었지만 내려올 때는 지지선, 올라갈 때는 저항선으로 쓰이다가 결국은 밀려서 내려왔다. 그래서 저항선에 맞고 내려온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그냥 그 일봉으로 봤을 때는 이 61.8% 라인이 큰 역할을 못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인트라데이 차트로 들어가 보시면 얘기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크게 하락했다가 캐치업을 한 상태에서 장이 마감이 됐고 12월 19일장이 그리고 나서 홀리데이 시즌에 이렇게 올라갔지만 더 치고 올라가지는 못했고, 치고 올라갔다고 해도 다시 밀려 내려오는 분위기. 그래서 12월 19일에 보다는 그래도 약간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는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브로드컴이 홀리데이 시즌 시작하기 전에 했었던 그 하락을 크게, 캐치업을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다시 밀려 내려와서 324.61 레벨까지 다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테크상으로도 지금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 클루가 전혀 없고요. 그래서 일단 61.8% 라인에서 저항을 받고 내려왔다는 거. 하지만 그 이전에는 거기까지 가지도 못했었죠. 홀리데이 시즌에서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 12월 31일의 저점, 이 레벨만 뚫고 내려온다면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좀 더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61.8% 라인 쉽게 돌파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여기서 일단 닿았고 여기서 저항을 받았으니까 작게나마 하락할 확률이 조금 더 있다라고 보는 게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도 지표 트렌드 라인들 좀 정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얘네들 일단 놔둬 보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애들이 있네요. 근데 아래에 있는 애들, 여기 이런 쓸데없는 것들을 안 지웠었네요. 전에. 얘네들은 일단 놔둬 보겠습니다. 특별히 지저분해 보이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다. 브로드컴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새로 2026년에 첫 트레이딩 데이는 지났습니다만 그렇게 파괴적이지 않았고 파괴적이란 말이 좀 이상한가요? 강력하지 않았고 일단 1월 5일장이 실질적인 새해 첫 트레이딩 데이고 새로운 기분으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만 조금 전에 이 트레이딩 녹화하는 이 시점이 토요일 아침인데요. 영국 시간으로 토요일 오후가 됐군요. 이제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공격해가지고 대통령 납치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하지 못했던 기대하지 않았었던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새해에는 특히 이제 1월 5일 첫
트레이딩 데이 어떤 식으로 또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뭐 직접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는 일은 없겠지만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면서 이제 후속 조치들이 나오면서 경제에 영향을 안 미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하나의 팩터로 작용을 해서 다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 5일 그 실질적 첫 트레이딩 데이 잘 대처하시고 아무래도 볼라틸리티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리스크 관리를 좀 타이트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또 트레이딩 팁스랑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시고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